인터랙션은 휴먼 오브젝트 인터랙션 셋을 예측하는 테스트인데 이전의 워크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디텍션을 먼저 수행한 다음에 각 페어를 구하고 후처리 단계에서 인터랙션을 예측하는 방식을 방식이었는데 이제 특히 시퀀셜 HY 디텍터의 경우에는 처리 단계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함으로써 시간과 계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처리 단계에서 뉴럴 네트워크 대신에 인터랙션 박스나 유니언 박스를 사용하는 패러럴 HY 디텍터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후처리 단계가 필요하고 이제 하이 레벨 인터랙션 디펜던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HY 트리플렛 셋을 이제 예측하는 트랜스포머 기반 셋 프레딕션 메소드를 제안을 하였고 이제 HOTR은 인터랙션 상관관계를 모델링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의 HY 디텍션의 처리 단계를 제거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두 개의 패러럴 디코더의 아웃풋을 연결하기 위한 H5 포인터, 최종 트리플렛을 예측하기 위한 리컴포지션 스텝, 그리고 엔드-투-엔드 트레이닝을 위한 새로운 로스 방향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처리 단계가 NS 말하는 거. 네. NNS. 근데 DTR 이후에 NS 입장을 이거 이전에는 이제 DTR이 아니었고 이제 여기서부터 그냥 DTR 트랜스포머 기반을 사용해서 처리 없앴다. 그래서 이제 HOTR 이 논문의 목표가 이제 휴먼 오브젝트 인터랙션 트리플렛을 예측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트리플렛의 고유한 의미를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고려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이걸 달성을 하기 위해서 HY 디텍션을 셀 프레딕션으로 이제 공식화하였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각 오브젝트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DTR의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이제 N개의 포지셔널 임베딩을 오브젝트 클래스와 바운디 박스에 대한 N개의 셋 프레딕션으로 변환을 할 수 있고 이 오브젝트 디텍션과 마찬가지로 HOI 디텍션도 휴먼 오브젝트 그리고 인터랙션 타입의 바이너리 멀티 레이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BTR과 유사하게 이제 백본 CNN과 CRD 인코더로 이제 인풋 이미지에서 글로벌 컨텍스트를 추출을 하고 각 세트들의 인스턴스 쿼리와 인터랙션 쿼리를 패러럴한 디코더에 이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 디코더는 쿼리를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변환을 하고 이 인터랙션 리프레젠테이션을 피드보드 네트워크에 적용을 해서 휴먼 포인터와 오브젝트 포인터 그리고 인터랙션 타입을 추출됩니다. 저 뒷보도에 나와 있는 소리가 몇 개씩 뒷보도마다 오브젝트 코리를 주면 코리 개수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저 사실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도 보통 300개 정도. 네, 그래서 저 두 배로 해도 사실 포스트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뒷보다 하나 더 늘어난 게 포스트가 생각했어요. 코드 자체를 읽는 것 같아요. 저거 그냥 디코더 하나 더 안 주고 저 인스턴스 디코더에서 그냥 쿼리가 저 밑에 디코더 아웃풋도 같이
예측하도록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 거는 인스턴스를 그냥 예측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인터랙션 부분은 그 인스턴스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아웃풋을 변경하기 때문에 이제 중복 예측에 대한 거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따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 하나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인터랙션이 여러 개가 관여를 하면 그 동일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그 여러 동일한 오브젝트의 위치가 인터랙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인터랙션 기법가 따로 만들었고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인스턴스를 먼저 건축하고 그 인스턴스 간의 관계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렇게 패러럴하게 하면 어떻게 어떤 인터랙션이 어떤 인스턴스 간의 관계를 말하는지 알 수 있나요? 음, 그래서 그 H2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 인터랙션 리프레젠테이션에서 그 H2 포인터를 뽑은 다음에 이 H2 포인터에 관련된 인스턴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연결을 해서 이 휴먼과 오브젝트를 이퀄라이즈하는 거지. 좀 폴더라는 건 뭔가 피처 같은 건데. 어, 벡터로 픽처 같은 거. 패러럴하게 뽑고 또 쓸 때는 네, 쓸 때는 패러럴하게 안 연결을 쓰고 해서 그러면 이거를 전부 모든 매칭을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300개, 300개면 300개를 인스턴스 300개에다가 트랙시 300개 다 조합을 맞춰봐야 어떤 게 제일 높은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미팅으로 알파타이즈로 다 하는 거지. 화려한 매칭 같은 거 일단 매칭이니까. 우리가 성사리고 지금 일단 알파타이즈. 이게 소스가 좀 높네. 화려한 매칭. 이번에는 지금 때문에 항상 DTR이 여기다 너무 많이 있지. 그냥 성능만 뭐 속도에 관한 내용 성능 시험 볼 때도 SQL 거예요. 나 계속 했었거든. 다 설명해버리는 것 같은데. 음, 어, 아, 그 인터랙션 리프레젠테이션은 피드보드 네트워크를 적용을 해서 일단 휴먼 포인터, 오브젝트 포인터, 그리고 인터랙션 타입을 얻고 이때 인터랙션 리프레젠테이션을 직접 바운디 박스를 리그레이션 하는 대신에 이제 이걸 관련 인스턴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연결을 해서 이제 박스 그 휴먼과 오브젝트를 로컬라이즈를 하고 이때 직접 리그레이션 바운디 박스를 리그레이션 하는 거는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여러 개가 인터랙션이 나올 경우에 그 위치에 따라 그 인터랙션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HOTR에서는 인터랙션 리프레젠테이션과 인스턴스 리프레젠테이션을 분리를 하고 그 HO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이제 HO 포인터는 인터랙션에 대한 휴먼과 오브젝트의 인스턴스 리프레젠테이션의 인덱스를 포함을 하는데 어, 먼저 인터랙션 디코더가 K개의 인터랙션 어, 그 인터랙션 디코더가 K개의 쿼리를 K개의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변환을 하고 두 개의 피드보드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벡터를 얻고 이제 유사도 스코어가 가장 높은 인스턴스 리프레젠테이션의 인덱스인 이제 휴먼 오브젝트 포인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N개의 인스턴스 리프레젠테이션, K개의 인터랙션 리프레젠테이션, 그리고 HO 포인터를 얻었고, 이 감마개의 인터랙션 클래스가 주어져서 액션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재구성한 다음에 i번째 인터랙션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HOI 프레딕션을 이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HOPR은 휴먼 오브젝트 그리고 인터랙션 타입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이제 구성이 된 K개의 트리플렛이 예측이 되는데 네, 각 프레딕션은 하나 이상의 인터랙션에 해당하는 휴먼과 오젝트 페어를 캡처를 하고 GT와 프레딕트 사이에 이제 옵티멀한 바이팔타입 매칭을 정의하는 이제 포스트 펑션을 좀 살펴보면 여기서 K가 고유의 인터랙팅 페어의 수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GT의 값도 노 인터랙션으로 패딩을 해서 크기 K로 맞춘 다음에 이 두 세트 사이에 발발 타입 매칭을 계산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GT의 경우에는 휴먼 박스, 오브젝트 박스, 액션을 꼴로 되어 있고 예측 세트 같은 경우에는 휴먼 IDX, 오브젝트 IDX, 액션 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두 세트를 그 매칭 코스트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코스트 펑션을 이제 수정을 하는데 IDX에서 박스로 매핑하는 함수를 이제 파이라고 정의를 하면 이 인버스 매핑 펑션을 통해서 GT 박스를 GT IDX로 변환을 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매칭 코스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질문이 음. 바이너리 포스 엔트로피를 쓰면은 커리마다 계산하잖아요. 그럼 커리가 중복해서 답이 1이 되면 뭐를 답이라고 콜라 300개가 있으면 전부 바이너리 포스 엔트로피를 써서 맞는지 틀린지만 로스로 계산할 텐데 그렇게 했을 때 인플러스 시에는 그래서 여기서 인터랙티브니스 서프레션을 이용을 해서 그 만약에 인터랙션이 있으면 페어 간에 인터랙션이 있으면 1로 두고 없으면 0으로 둬가지고 이 그 뭐라지 다른 클래스를 좀 억제하는 그런 클래스를 활용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앞에 만약에 여기서 소리가 300개 있고 300개가 중에서 몇 개가 동일한 오브젝트를 예측을 하면서 높여. 그러니까 맞다고 계산을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훈련 단계 말고 인퍼런스 시에 동일한 맞는 커리가 한 10개 있을 텐데 10개 중에 어떤 걸 사용할지 어떻게 그럼 바이파탄트 맥시멈 거 아니야? 그렇지. 가서 그냥 10개 버려. 그러니까 그런 근데 계산을 전부 BC로 하죠. 그러면 그냥 첫 번째 꼴이 있으면 10개 그건 이제 사람이 아는 건데 모델 입장에서는 그죠. 전부 1로만 돼 있을 때는 BC로 쓰고 있어. 그러니까 액션이 여러 개 있고 이 값이 만약에 한 10개 정도 다 1이면 어떤 거를 쓸지 10개 정도가 있다.
두 개 다 사용하나? 지금 그러니까 저기서 먹고 있고 들고 있는 거를 정보 같은 오브젝트에 대해서 컴퓨터 쓰겠지. 우리 컴퓨터 쓰고도 같이 보지 않나요? 허리 하나 보고 때 마지막에 컴퓨터 쓰고 넣는 것만 배치고 쓰겠지. 그래서 최종 로스는 이제 로케이션 로스와 액션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더한 값이 DTR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맥스 아웃풋에 대한 노 오브젝트 클래스 그 확률을 맥시마이즈 하면 이제 다른 클래스가 째가 되는데 HOI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뭐 액션 클래시피케이션이 각 액션마다 개별적으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명시적인 그 중복 예측에 대한 명시적인 클래스가 없어서 삭제를 할 수 없었는데 이 HOTR에서는 인터랙티브니스를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페어 간의 인터랙션이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두고 다른 클래스 그 두고 이제 리언던트한 페어를 했을 때 네, 이 인터랙티브 세퍼레이션이 있을 때 가장 높은 값을 얻을 수 있다고 성능을 얻을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인터랙티브 서페션에 대한 설명은 혹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냥 1 아니면 0으로 한다고 하면 네. 그래서 HOTR이 소타를 달성했다고 나왔어. 이게 몇 년도 이게 2021년 좀 오래되긴 했어. 후속 모델이 없는 아마 있기에는 엄청 아마 많아요? 있을 거예요. 거 아, 이거 처음에 막 교수님이 한번 읽어봐라 해서